This morning continuing its comeback after second quarter deliveries beat analysts. New jobs data out this morning showed the unemployment rate unexpectedly climbed to 4.1% in June. Meanwhile, the trustee for the Mt. Gox bankruptcy estate said that it began making repayments in Bitcoin and Bitcoin Cash to some of the creditors. 테슬라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인데요. 기가 베를린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로보택시를 향한 발걸음이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최근에 취득한 특허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정말 크게 폭락했는데요. 향후에 어떻게 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실업률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실업률이 2년 7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4.1%인데요. 2개월째 4%대이고요. 4월과 올해 고용 증가는 11만 명 하향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경제가 이제 뜨거웠던 것이 점점 식어가고 있다. 고용 시장이 뜨거웠던 부분도 식어가고 있기 때문에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여기에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고용 시장이 그동안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었는데요. 이런 그런 지표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 인하에 앞서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지표들이 이제 그러한 확신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점점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악화를 시사한 6월 고용 보고서 때문에 채권 금리도 함께 하락하게 되었는데요. 말하자면 이제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금리가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 그동안 고금리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던 테슬라와 같은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유리한 매크로 현상에 놓이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차를 살 때 전기차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비자들은요. 현금으로 한꺼번에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할부로 구입하게 되죠. 그때 할부율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전기차를 구매하는 수요가 굉장히 줄었었는데요. 이제 금리가 점점 낮아지게 되면 그러한 할부 수요가 이제 늘어나게 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도 늘어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테슬라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테슬라가 굉장히 좋은 매크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테슬라 2분기 에너지 비즈니스의 매출이 1분기 대비해서 약 2배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마진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에너지 비즈니스 부분의 매출 증가는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가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테슬라가 점점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계속해서 상승 가도를 달릴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그동안 테슬라를 제외한 빅테크 기업들의 대부분이 큰 주가 상승을 이루어왔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의 차례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향후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시행되게 된다면 테슬라의 주가 상승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비트코인을 상당히 많은 양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내년부터는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이 이익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회계 정책이 변경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폭락을 했습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ETF 승인으로 인해서 정말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는데요. 하반기가 시작되자마자 7,700만 원대까지 떨어졌죠. 패닉셀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격이 이렇게 폭락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7천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대까지 추가로 폭락할 수 있다 하는 아주 무서운 전망까지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까지 크게 하락한 이유는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곡 유령이라고 부르는 마운트 곡스 채권 상환입니다. 두 번째는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 대량 매각이고요. 세 번째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재선을 포기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나게 되면 그보다 강한 후보가 나오면서 가상화폐를 옹호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먼저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 매도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독일 정부가 이 비트코인을 시장 예측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매도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독일 정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압류해서 보관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시장에 내다 팔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보관하고 있던 비트코인 중에서 약 3,000개를 최근에 매각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7월 초에 독일 정부가 비트코인을 대형 거래소 지갑으로 옮기는 모습이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확인됐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인 아캄에 따르면요, 7월 4일에 독일 정부 소유로 추정되는 암호화폐 지갑에서 비트스탬프와 코인베이스 그리고 크라켄 등으로 각각 500개, 400개 그리고 또 400개의 비트코인이 전송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옮겨간 비트코인 규모는 약 1,000억 원 수준인데요. 최근 이체된 물량 중에 가장 크다고 합니다. 거래소 지갑으로 옮겨진 비트코인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폭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흔히 마곡 유령이라고 부르는 마운트 곡스 채권 상환도 최근에 시작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운트 곡스는요, 2010년에 마사시 마코토가 일본 도쿄에 설립한 가상자산 거래소입니다. 원래는 온라인 게임인 매직 더 게더링의 아이템을 거래하는 사이트였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비트코인이 주목을 받으면서 가격이 점차 상승하게 되니까 이 사이트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넘어서서 다른 암호화폐까지 다루게 되면서 본격적인 암호화폐 거래소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2014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70%를 차지하면서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전 세계 해커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급기야는 해킹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이었습니다. 2014년에 95만 개의 비트코인을 해킹당한 사실이 전 세계에 드러나면서 파산하게 되었는데요. 마운트 곡스를 해킹한 이 대단한 인물은요, 러시아 비트코인 거래소의 운영자이자 실질적인 소유주였던 알렉산더 비닉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렉산더 비닉은 해킹한 비트코인을 돈 세탁하다가 그리스에서 체포되었는데요. 이후 미국으로 송환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마운트 곡스는 그렇게 화려했던 시절을 지나서 해킹이라는 우여곡절을 겪게 되었고요. 지난 10년 동안 채권자들에게 해킹당한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부터 일부를 상환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비트코인을 돌려받지 못한 채권자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지만 반대로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정말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마운트 곡스 채권자들이 비트코인을 돌려받게 되면요, 시장에 많은 물량이 풀리게 되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난 10년 동안 계속되어 왔는데요. 결국 그 시점이 최근으로 다가오게 되었죠. CNBC에서 이 마운트 곡스 채권 상환이 시작되었다 하는 보도를 자세히 전했는데요. 마운트 곡스 파산 관제인인 고바야시 노부아키가 상환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합니다. 결국 비트코인 가격은 마운트 곡스와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 대량 매각으로 폭락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7월 5일 하루 만에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1,700억 달러, 한화 235조 원이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정말 엄청난 가치가 순식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가상자산 분석업체인 코인게코의 데이터를 살펴보면요, 지난 24시간 동안 약 23만 명의 트레이더가 총 6억 4천만 달러의 상당의 이 포지션이 청산당했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성이 이만큼 크다는 거죠. 마운트 곡스의 이번 상환 규모는 14만 개, 현재 시세로는 80억 달러, 한화 12조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화 12조 원이면 비트코인 보유량으로는 세계 3위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마운트 곡스는 당시 해킹당했던 이 코인 중에서 20만 개를 복구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복구되지 않은 비트코인도 있고요. 앞으로 찾아올 수 있을지는 또 미지수이기도 하죠. 비트코인 가격은 10년 전에 이 파산 당시에 600달러대였고요. 지금은 그보다 100배 넘게 상승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악의 경우에는 5천만 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 하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었고요. 비트코인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밤감기도 있었죠. 이러한 비트코인 상승을 견인했던 재료가 사라지고요. 하반기에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 하는 그런 이유를 근거로 들고 있는데요. 다른 측면에서는 또 현재 비트코인 폭락이 과도한 우려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모두가 공포에 떨 때 누군가는 용기를 내서 과감하게 사들이게 되는데요.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큰손인 고래 투자자들은 현재를 매수 적기로 보고 있다고 하고요. 추가 매수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재선 포기 가능성도 비트코인의 하락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히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TV 토론 이후에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시장은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자산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우호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자신이 가상자산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이 대선 후보직을 사퇴하게 되고 민주당에서 보다 강력한 후보가 나타나게 되면 이 가상자산을 지지하는 트럼프의 당선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코인 가격이 폭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바이든은 사퇴는 없다고 밝히면서 이 문제들이 일단락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이런 상황에서 마운트 곡스 상환으로 인한 단기적인 매도 압력이 해소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연말까지 다시 상승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가상자산 분석업체인 CC데이터는요, 비트코인이 현재 상승 사이클의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하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요,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후에 약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이 비트코인 가격 확장세가 지속됐다 하는 점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아직 비트코인 가격이 사이클의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의견인 것이죠. 그리고 펀드 스트라이크 글로벌 어드바이저의 리서치 책임자인 톰 리는요, 비트코인 가격이 연말에 15만 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된 가장 큰 오버행 중 하나가 7월에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꽤 급격한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저는 비트코인에 오랜 시간을 투자해 오면서 비트코인이 화폐 현상이라는 점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할 때마다 계속해서 매수해 나갈 생각입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 역시 보유한 비트코인 양으로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인데요. 일론 머스크와 피터 틸이라는 인물이 왜 비트코인에 대해서 강조하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할 이유는 분명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앞서 많은 영상들에서 독일의 시민단체들이 기가 베를린 근처에서 시위를 하면서 테슬라가 물부족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자세히 전해드렸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죠. 테슬라는 다른 기업들과는 다르게 혁신 기술을 통해서 물을 거의 100% 재활용하고 있고요. 재활용이 끝난 다음에는 고체로 재처리해서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고요. 테슬라에 대한 문제점, 의혹들을 확대 해석해서 보도해 왔는데요. 최근에는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테슬라는 최근 기가 베를린 확장 증설안을 독일 환경당국으로부터 허가받았다고 합니다. 기가 베를린 공장이 위치한 브란덴부르크주 환경당국이 테슬라의 증설 요청안에 허가를 내준 것인데요. 지금은 연간 50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춘 시설이지만 앞으로 10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인 것입니다. 폭스바겐을 제치고 유럽에서 가장 큰 자동차 생산 공장이 되겠다는 것인데요. 이 계획이 승인받기까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죠. 부지의 일부가 수자원 보호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브란덴부르크주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기도 했고요. 이 과정에서 현지의 환경단체들이 테슬라의 공장 증설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면서 공장 가동이 일시적으로 멈춰선 적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테슬라 주가가 폭락했었는데요. 테슬라는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물 재활용 처리 기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온라인에서 설명하기도 했었고요. 결국에는 독일 당국의 환경 관련 허가를 얻어서 이제서야 증설 작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이터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테슬라 성장 계획에 장애물 하나가 사라졌다라고 평가했는데요. 테슬라는 새로 확보한 부지에 배송 대기 차량들을 주차해둘 공간을 우선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레스인 공정을 진행하는 건물에 비상계단과 경비소를 설치하는 내용도 증설안에 포함되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면서 생산시설이 준비되는 대로 계획을 진행하겠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는 이 기사를 전하면서 이번 확장은 테슬라가 독일 공장 생산 능력을 2배로 키워서 유럽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려는 목표의 일부분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전히 테슬라의 기사를 전하는 논조가 부정적이고요.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기가 베를린에서 100만 대를 생산하게 되면요. 테슬라는 규모의 경제 효과로 인해서 원가도 확실히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마진 상승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는 그동안 계속해서 혁신 기술이 나올 때마다 특허를 출원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아주 독특한 특허가 나왔다고 합니다. 바로 자동 소독 시스템인데요. 정확한 명칭은 밀폐된 공간의 환경 조건 제어입니다. 먼저 왜 테슬라가 이 자동 소독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게 되었는지가 중요한데요. 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요, 이 특허에 대해서 앞으로 테슬라가 선보일 로보택시를 위한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보택시는 말 그대로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된 전기차를 무인 택시처럼 운영하는 서비스이죠. 이번에 8월 8일에 일론 머스크가 로보택시 비전에 대해서 선보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로보택시를 이용하게 될 텐데, 그러다 보면 위험한 병균이라든지 전염병의 위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자동 소독 시스템이 로보택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특허의 내용 중에서 특히 위생 시스템과 센서 데이터라는 단어가 중요하게 보이는데요. 차량에서 센서 데이터를 통해서 밀폐된 공간의 환경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요. 그래서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 나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택시를 이용하다 보면요, 시트가 깨끗하지 못하다던가 운전자가 담배를 피워서 담배 냄새가 난다던가 하는 이런 문제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그래서 인간이 타지 않는 로보택시의 특성상 밀폐된 공간 안에서의 위생 문제가 중요하다고 본 것인데요. 센서를 활용해서 이 차량 내부를 파악하고요. 로보택시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만족할 만한 깨끗한 환경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는 전략이 바로 이 특허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됩니다. 테슬라가 출원한 특허에 따르면요, 로보택시는 다양한 센서를 이용해서 차량 내부의 환경을 모니터링한다고 합니다. 이 다양한 센서들이 있는데요, 이미지 센서도 있고요, 음향 센서, 열 센서, 압력 센서, 그리고 정전 용량 센서, 무선 주파수 센서, 가스 센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동안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밀폐된 공간 내부에서의 데이터들을 활용한다는 것인데요, 차량 내부의 상태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로보택시가 차량에 승객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면 살균과 소독 단계를 자동으로 가동하겠다는 것인데요. 먼저 자외선을 이용해서 내부를 소독하게 되고요. 가열식 히터를 이용해서 차량 내부 온도를 55도까지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약 30분 동안 유지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 밀폐된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전염성 있는 질병의 전파가 최소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말 테슬라의 기술은 계속해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허 기술서에는 정말 구체적으로 단계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자동으로 내부를 제어하는 기술을 통해서 로보택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 이번 특허에서 찾아볼 수 있는 테슬라의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